19강 1번 요지를 보면 감정은 도덕성의 필수적이다. 감정은 도덕성의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여기 딱 이 정도 읽었을 때 도덕성에는 감정이 필수적이구나. 그게 떠올라야 돼. 그게 여기를 봐. 여기부터 해. 서양 철학이야. 서양 철학.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주된 윤리적 이론들은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주된 윤리적 이론들은 implicate 관련시킨다. 조금 어려운 단어야. 이거랑 혼동하지 말어. 얘 뭐야? imply는 암시하다, 넌지시 말하다, 함축하다 이거고, 이거는 implicate야. 관련시킨다야. 약간 involve하고 좀 비슷해. 좀 뭔가 이렇게 휘말리게 하고, 좀 서로 이렇게 엮이게 하고, 끼어들게 하고, 그런 의미야. 다시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주요한 윤리 이론들은 관련시킨대. 감정을. 이게 여기 이제 이 지문의 핵심 어휘야. 감정.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주된 윤리 이론들은 관련시킵니다. 감정을. 한 가지 방식이나 다른 방식이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어떻게든 이런 방식이든 다른 방식이든이니까 어떻게든 감정을 관련시킵니다. 서양 철학의 거의 모든 주된 윤리 이론들은 감정을 관련시킨대. 감정을. 그러니까 즉 감정을 절대로 빼놓지 않는다 이 말이야. 감정을 관련시키는 거니까 반드시 감정을 개입시킨다. 감정을 포함한다 이 말이야.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해석했는데 해석은 뭐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지. 서양 철학의 모든 주된 윤리 이론들이 어떻게든 간에 감정을 끼워 넣는구나. 감정을 관련시키는구나.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이 이론들 중에 몇몇 이론에서 감정은 필수적입니다. 감정이 꼭 들어간대. 감정을 관련시키니까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뭐에 필수적이냐? morality. 도덕성에 감정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도덕성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도덕은 효도. 그러면 그 효도를 하는데 마음이 가야 효도를 하지. 마음이 가야. 내 감정이 움직여야 정말 부모님의 은혜나 이런 거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효도를 하는 거지. 뭐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어거지로 하는 거는 좀 표가 나거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 하다가 말거나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감정이 이 도덕성의 필수적이라고. 그리고 in others. 이번에는 others는 다른 이론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 윤리 이론들 중에 어떤 이론에서는 감정이 도덕성의 필수적이야. 그리고 다른 이론에서는 요거야. 요거. 다른 이론에서는 감정이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에서는 감정이 도덕성의 필수적이고 다른 이론에서는 감정이 도덕성의 필수적이다.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즉 모든 이론의 감정이 필수다는 아니라는 거야. 여기 다른 이론에서는 필수적이 아니다 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심지어 그 저자들, 글쓴이들 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이론의 감정이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그 저자들조차도, 그 글쓴이들조차도 어떤 글쓴이냐?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는 글쓴이들조차도. 그러면 뭘 부정하냐? 감정이 필수적이야. 근데 그 사실을 부정하는 글쓴이들조차도. 아니 뭐 도덕성 하는데 뭐 꼭 감정이어야 돼?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글쓴이들조차도, 그런 저자들조차도 보통은 find a place for them. 요 댐이 요거야. 감정들을 위한 장소를 보통은 발견합니다. 감정들을 위한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위한 장소를 찾는다. 이게 의미가 뭐야? 감정을 위한 자리를 찾는다. 감정을 위한 자리를 찾는다는 말은 감정을 전혀 무시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지. 감정을 위한 자리를 찾아, 감정을 위한 장소를 찾아. 그러니까 감정이 반드시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저자들조차도 감정을 위한 자리는 찾는단 말이야. 감정을 싸그리 무시하지는 않는다 이거야. 무시하지는 않는다. 뭐에서? 도덕 심리에서 내지는 도덕 심리학에서 그 감정을 위한 자리를 찾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흐름을 잘 봐. 흐름을 다시 한번 하면 몇몇 이론에서 감정은 필수적이고 도덕성에, 또 다른 이론에서는 감정이 필수적이지 않아. 그렇긴 하지만 감정이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글쓴이들조차도 도덕 심리에서 이 감정을 위한 자리를 보통은 발견합니다. 그만큼 도덕성의 기초는 감정이다 이거야. 이것은 감정을 인정하는 거, 감정을 포함시키는 거, 이것은 칸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심지어 칸트에게도 사실입니다. 심지어래. 왜 그런가 하면 칸트 하면 아이고씨 칸트 하면 이 사람은 이성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칸트의 유명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 이 사람은 이성을 빼놓고는 칸트를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칸트에게도 이게 사실이래. 칸트에게도 이것이 뭐겠어? 이거 감정은 필수적이다. 그 내용을 부정하는 글쓴이들에게조차도 도덕 심리에서 감정을 위한 자리를 보통은 발견합니다. 그만큼 도덕성의 감정은 필수적이다. 그 내용이야. 이것은 심지어 칸트에게조차도 사실이다. 근데 컴마가 있네. 쭉 가야지. 그러면 and he 하면 되겠네. 그리고 그는 이제 notorious for, 보통 뭐뭐로 유명하다가 be famous for지.
이것도 유명하긴 한데 이건 좀 약간 좀 악명 높은 거야. 악명 높은 거. 근데 이 칸트는 뭐뭐로 악명이 높아. 뭐뭐로 유명해. 뭘로 유명하냐? 주장하는 걸로 유명해. 뭐라고 주장했냐? 도덕성은 여기서 리즈는 이유 아니야. 도덕성은 이성에 의존한다. 도덕성은 이성에. 아까 했잖아. 칸트는 이성이야. 하여튼. 그러니까 이 칸트는 도덕성도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의존한다라고 주장했어. 뭐보다? 센티먼트. 센티먼트는 감정이야. 감정, 감성. 다시 하면 이것은 심지어 칸트에게도 사실이다. 그리고 그는 도덕성은 감정보다 이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칸트에게조차도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이 도덕성에 필수적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칸트의 그 철학에 대한 설명이야. 칸트의 시스템에서 이성은 우리에게 말을 한다. 뭐라고 말을 하냐? 우리는 도덕적 법칙이니까 도덕률. 우리는 도덕률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칸트의 체계에서 이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덕률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도덕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시작합니다. 뭐와 함께? 법에 대한 존중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다시 칸트의 체계에서 이성은 우리에게 우리는 도덕률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도덕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과 함께 시작합니다. 또 줄까? 또 콤마야? 또 하면 되지 뭐. and it. 그리고 그것은 요 it은 요거야 요거 존중. 그리고 그 존중, 법에 대한 존중은 constitute 구성하다. 근데 수동태야. 그러면 구성됩니다. 법에 대한 존중은 구성됩니다. 뭐에 의해서 구성이 되냐? 어떤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법에 의한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또 콤마야. 또 그리고 그것은 요 이 또 존중이야. 그리고 사람에 대한 존중은 natural consequence. natural 뭐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여기서는 당연한 정도. 얘는 결과. 사람에 대한 존중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과입니다. 뭐에 대한 결과냐? recognize. 인정한다. 뭐를 인정하냐? 각각의 사람에 대한 dignity. 존엄성. 한 사람 한 사람 굉장히 존귀하고 그리고 아주 소중한 그런 각 사람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인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각각의 사람에 대한 존중로서 뭐로서? Law governed agent. 여기 해놨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 우리는 다 법의 지배를 받잖아요. 법의 지배를 받은 행위자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인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문장이 조금 지저분해. 다시 해보자. 칸트의 시스템에서 이성은 우리가 도덕률을 따른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존중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 각 사람의 존엄성의 인정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 번 더. 칸트의 시스템에서 이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덕률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법에 대한 존중은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 각각의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냥 쭉 하면 돼. 좀 길긴 한데 그냥 어차피 요 컴마 위치 때문에 길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만 2번 하면 돼. 해석만 2번 하면 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 칸트의 시스템에서 이성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덕률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률로부터 행동하는 것은 법에 대한 존중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 법에 대한 존중은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은 끝으로 가 법의 지배를 받는 행위자로서 각 사람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별표해놔. 이거 괜히 person 지랄해서 are 쓰면 안 돼. 이거야 이거 선행사는. 그래서 is야 is. 이거야 이거 and it이야 and it. and day가 아니라. 그 다음 in addition to 이거 매번 얘기하지만 게다가 아니야. 게다가는 in addition 요것만 쓰면 게다가고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야. 뭐뭐 이외에도. 그러니까 존경 이외에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존경 말고도 칸트는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 도덕적 판단은 accompany 동반하다, 수반하다, 동행하다. 도덕적 판단은 또 나왔잖아.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동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성을 강조했고 이성의 중요성을 부르짖었던 칸트조차도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동반된다고 주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글은 도덕성의 감정이 필수적이다. 그 얘기야 이게 지금 감정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잖아. 3번 나왔잖아 지금. 그만큼 감정이 중요하다 이거야. 감정이. 그 느낌이. 예를 들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기의 상황에서 구해.
그래서 예를 들어 짧은 동영상을 보면 봐라. 이런 기사 우리 가끔 보잖아. 밀어 들어 자기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게 훈훈하고 아직까지 뭐 정이 있구나.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이거 이 멋진 아저씨 언양읍의 한 주차로 소형차 대가 6차선 주차로 한복판을 천천히 가로지릅니다. 운전자인 여성이 차 뒤를 황급히 쫓아보지만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때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뛰어가 차문을 열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웁니다. 소형차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차에서 내린 뒤 벌어진 일입니다. 차량 이동량이 많은 6차선 도로입니다.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교차로 뛰쳐나갔습니다. 중간쯤 오니까 갑자기 차가 속도 붙으면서 안에 애들이 울고 있길래 그냥 뭐 진짜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냥 무조건 차 세워야 되겠다. 당시 차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어린아이 2명이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이 엄마 얼마나 놀랐을까? 차량의 아찔한 교차로 횡단은 한 용감한 시민 덕분에 별다른 피해 없이 너 괜히 엄마가 이거 멈추라 했다가 엄마가 차 밑에 깔리는 수가 있거든. 지금 이런 행동들이 뭐 이성이 우리한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고 했겠냐? 그냥 그 순간에 도와줘야겠다. 그냥 그 사람 참 불쌍하다. 그 마음, 그 감정, 이게 그런 순간에 우리를 구하게 한 거지. 며칠 전에 그 왜 그 뭐지? 그 무슨 주차장이던데. 거기서 그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밀다가 힘에 붙이니까 쓰러진 거야. 그래가지고 재빨리 뛰어가서 그 차를 멈췄대.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인대가 끊어지고 막 이랬대. 보니까 무슨 그 경찰인가 하던데 순간적으로 그걸 보고 다행히 그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진짜 막 남 구하다가 막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 보면. 그게 왜 그러겠어. 그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도와주면 안 되지. 내가 위험한 상황이라면. 근데 진짜 지금처럼 많은 시민 영웅들이 있잖아. 왜 그러겠어.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 나랑 1도 관계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도덕성의 감정은 필수적이다. 그렇게 이성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칸트조차도 도덕적 판단은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동반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 가주어, 진주어.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 뭘 찾냐? philosopher, 철학자를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철학자냐? 생각하지 않는 뭐라고? 감정은 도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철학자를 찾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이 도덕성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를 찾는 거는 굉장히 쉽다 이 말이겠지. 감정이 도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를 찾는 게 어려우니까 도덕성의 감정은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를 찾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일관적으로 도덕성의 감정은 참으로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하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써보도록